예전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IEEE 우리가 한전 계통이 전부 다 IEEE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수식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가신 분들은 이런 수치들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외우셔서 실제 우리 뭐 대한전기협회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면 이렇게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뒤에 이런 식으로 계산도 다 한 자료들이 이제 많이 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KC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IC 내용들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그 KSC 60364에 5에 54에 보면 이제 접지 굵기 산정식이란 게 있는데 이게 부속서 A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숙지해서 외웠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건설기준의 KDS에 가면 그 부록이 이제 새로 작년 8월에 이제 개정되면서 부록이 추가됐는데 거기에 계산 이제 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는 설명드렸는데 대략 우리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한번 보면 결국은 요 수식이 끝입니다. 사실 이 접지 굵기도 마찬가지고 보호 도체도 마찬가지고 자 K분의 I 루트 T 그죠? 뭐 이것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거죠, 사실은. 자, 결국 절연물이라든지 도체 종류, 이런 각종 팩터 요소를 따른 우리 K, 개수입니다, 개수.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I는 뭐냐면 고장전류입니다. 이 고장전류는 뭐냐면 보호도체라고 하면 보호도체를 흐르는 전류가 될 거고, 그죠? 만약에 접지선이라 그러면 접지도체를 흐르는 전류일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보호도체라 하면 우리가 이미 지지난 시간부터 해서 감전 보호를 배우면서 결국 노출 도전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P선에 연결이 돼 있어서 중성선으로 뭐 여기 있는 우리 이 변압기 2차적 중성점으로 이제 연결됐다고 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도체의 굵기 산정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우리 접지극 분류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최대 고장 전류가 다 흐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우리 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어디죠? 그 KDS 브록에도 보면 이제 특고압 229의 외함의 보호도체와 저압 여기 노출 도전부 여기에 보호도체 이제 구하는 식을 두 개 예를 갖다 놨는데 사실 이 특구압 229 쪽은 어떻게 해놨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법으로 이제 구해놨습니다. 이걸 우리 이따가 같이 볼 건데 자 얘는 뭐냐면 우리 한전계통은 대부분 이제 IEEE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IC를 하더라도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왜 이런 식으로 가져가냐면 이쪽 계통은 대부분 이 리액턴스 성분이 저항 성분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저압 부분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항 성분이 작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IC에서는 뭘 쓰냐면 온법을 씁니다. 그리고 IC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고장 전류, 최소 고장 전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팩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 계산 페이지가 한 5페이지인가 막 많거든요. 얘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사실.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접지선의 굵기는 일반적으로 보호도체 이 식을 이제 사용할 텐데 이때 이 최대 고장 전류를 이제 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고장 전류는 삼상 단락이 아닙니다. 그죠? 삼상 단락은 P선으로 흐를 일이 없죠. 왜냐하면 대칭 성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최대 지락 전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놈을 구하는 거고. 그러면 시간은 이 지락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로도 구하고 계산식으로도 해서 쉽게 갔는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이 K 값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내가 만약에 이 보호도체를
뭐 XLP 뭐 케이블, CV 케이블에 오심 케이블을 썼을 때 K 값과 여기 만약에 접지선 굵기라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GV 절연 전선을 쓴다든지 이거는 이제 PVC 절연이겠죠. 그죠? 혹은 내가 여기 뭐 만약에 건물 내부에 연결이 돼 있어서 BC 와이어를 쓴다든지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이 K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부석사에 보면 실제 이렇게 계산식이 있고 그 계산식에 따라서 이렇게 값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봤더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호도체 단면적 혹은 접지도체 단면적을 구할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대 고장전류라는 거죠. 근데 이 고장전류는 뭐냐면 지락전류입니다. 그래서 최대 지락전류를 구할 거고 그러면 최대 지락전류를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완전 지락일 때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접촉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쓰면 됩니다. 물론 뭐 저압 같은 경우에 얘도 다온법을 이제 써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한다고 보고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퍼센트 Z0 플러스 퍼센트 Z1 퍼센트 Z2분의 3 여기는 이제 백분율이니까 배열 곱해주고 기준 전류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죠? 뒤에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주냐면 시간입니다. 여기는 나와 있진 않지만 차단 시간은 사실 정해져 있죠. 우리 투투나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보통 1.1초까지 정도 보는데 이번에 KDS 보니까 그냥 1초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략 요 정도 잡는구나. 이거는 뭐냐면 뭐 당연히 내가 우리 접지 라인에 지락이 발생하면 한전이 끊기 전에 내가 먼저 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시간이 아니라 실제 0.2초 이내에 순시 차단하게 돼 있거든요. 뭐 실제로 0.08초나 뭐 그 정도 걸리겠죠. 근데 차단이 실패했을 때,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끊어줍니까? 한전에서 후비보호로 끊어줍니다. 그때까지 한전이 정상적으로 끊을 때까지, 그죠? 내가 차단을 실패하고 나서 후비보호로 한전이 최종적으로 끊을 때까지 얘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이 보호도체 혹은 접지도체가. 그래서 요 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K 값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내가 이거 잘못됐죠? 연속 허용도 온도가 아니고 이게 정상 상태의 온도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접지도체 같은 경우에 정상 상태에서는 동작을 안 하겠죠.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는 주위 온도와 똑같아지는데 만약에 내가 오심 케이블에다가 혹은 사심 케이블에다가 이 저 P선을 갖다 집어넣으면 나는 전류를 안 흘리고 있지만 나머지 삼심도체, 그죠? 선도체에서는 전류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이런 상태로 여기 도체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도가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얼마로 보냐면 연속 허용 최대 온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PVC는 70도까지 연속으로, XLP는 90도까지 흘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뭐 보호도체나 아니면 접지도체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나서 단시간 허용 온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이거는 보통 뭐 초에 따라 다른데 뭐 5초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자, 내가 고장이 발생해서 차단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온도를 허용하느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연동선이라고 하면 결국 EPC 와이어죠. 즉 절연물이 없는 겁니다. 도체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 도체가 견딜 수 있는 1083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절연전선은 이게 PVC이기 때문에 160도까지, XLP는 250도까지 이제 견딜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재질이 똑같으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K 값을 계산을 해줄 건데 이때 계산 수식이 요 수식이라는 겁니다. 요 수식.
요 수식.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알아볼 거고 자세히. 자, 그 다음에 이제 IEEE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뭐 좀 안 해오신 분도 있겠지만 요렇게 있다는 거죠. 이제 내성 규정은 뭐 크게 이슈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IEEE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죠? 왜? 한전은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니까. IC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우리 수용가는 또 이걸로 할 거니까. 실제 이걸로 계산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구나.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소 단면적입니다. 최소 단면적. 자, 그래서 우리 KC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고장 전류를 통전하지 않으면 구리는 6스퀘어 이상 하게 돼 있는데 피렛 시스템에 접속하면 16스퀘어 이상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기계적 보호와 부식 같은 걸 이제 고려한 값이 되겠죠. IC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건 KC랑은 좀 다릅니다. IC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기계적 보호가 돼 있고 부식 보호가 돼 있으면 2.5 스퀘어로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기계적 보호가 안 돼 있으면 16 스퀘어, 부식 보호가 안 돼 있으면 25 스퀘어 이상 넓혀라.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접지 도체인데 이번에 이제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나왔던 우리 수변전 설비 설계 기준에 보니까 예전에 국토부 기준이고 지금은 이제 국가건설 기준이라고 이제 명칭이 돼 있죠. 자, 여기 부록에 피레기 보호도체 굵기 산정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록이 이제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피레기 보호도체 굵기 산정하는 거고 두 번째가 투투나인의 수변전 설비 배전반 금속 외함 보호도체 즉 투투나인 쪽이죠. 자, 산정하는 게 있고 여긴 없지만 세 번째가 뭐가 돼 있냐면 저압반. 그죠? 그래서 저압반은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하고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옴 임피던스로. 그죠? IC 계산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거기는 어떤 식이 돼 있냐면 온도에 따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혹시 보실 분만 좀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투나인 계통에서의 우리 보호도체 산정식 정도는 좀 보실만 하겠다 싶어서 갖다 놨습니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보니까 피레기 보호도체 굵기 산정하는 걸 이제 갖다 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적용 범위는 뭐냐면 수변전 설비의 피레기입니다. 우리 수전 설비, 수전 설비에 인입구 피레기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여기 이제 LBS 갖다 놓고 여기에 다는 거 있죠? 피레기? 우리 18칸짜리. 자, 여기에 이제 보호도체가 실릴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어떻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전 기준에 따르면 이게 한전 기준입니다. DS 3800에서 한전의 배전선로 내래 기준에 따르면 뭐 한글로 적어놨더라고요. 자, 리드선이 절연선 5mm 이상 전선을 사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피레기 절연전선 25 스퀘어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수전 VCB가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변압기가 한 대라고 치면 이렇게 이제 변압기가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외함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금속 외함에 보호 도체를 산정할 건데 자, 이때 요게 들어갑니다. 한번 보면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리가 이 보호 도체는 접지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GV 전선을 쓰라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GV 전선을 썼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초기 온도를 예전에는 30도씨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놔뒀었는데 이게 지금 40도씨로 바꿨습니다. 그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온도가 한 40도씨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냉난방 이런 거 없이 하다 보면 그리고 PVC 절연이니까 16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때 우리 아까 그 IC 계산법에서 나오다시피 이 K 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치를 집어넣는 거죠.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로우 20에 이 로우는 뭘 말하냐면 20도씨의 도체 저항률. 도체는 여기서 지금 구리를 말합니다. 그죠? 자, 저항률이 되고 이게 옴밀리미터로 하면 얼마가 되냐면 17.241에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뭐 뒤에 있을 테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여기 얼마가 들었냐면 17.241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QC 그래서 우리 열 용량 그죠? 20도씨 도체 재료 도체 이것도 구리를 말합니다. 구리의 용적이라 하면 이제 부피에 대비해서 부피를 여기서는 밑에서 삼성이 아니라 밀리미터 세제곱으로 잡았네요. 그죠? 용적 연용량을 잡았습니다. 그 연용량이 얼마냐면 여기서는 3.45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열정 연용량. 그 다음에 베타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도체의 저항률의 온도 계수의 역수. 그죠? 이거 0도씨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 구리가 2, 3, 4.5 이거는 많이 들어도 보셨고 외워도 보셨죠? 이렇게 돼 있구나. 그죠? 자, 이 저항률 온도 계수의 역수가 2, 3, 4.5기 때문에 여기에 20도 C를 해주는 거죠. 그죠? 즉, 지금 보니까 이렇게 20도씨를 기준으로 다 갖다 놨네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 20도씨입니다. 그래서 20도씨 기준으로 지금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값은 얼마가 되냐면 자, 2, 3, 4점이니까 2, 5, 4.5가 됩니다. 그죠? 2, 3, 4.5에다가 20을 더한 거니까 요 값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26이 나옵니다. 저도 한번 계산을 두드려 봤더니 자, 226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그 KSC IC 60364 5254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 K 값은 뒤에 이제 226에다가 요 ln의 요 값을 곱해주는데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ln의 베타가 뭐였냐면 0도씨의 저항률 온도 계수의 역수 234.5 도씨죠. 기준이.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자, 초기 온도. 그리고 분모에는 자, 이 온도 저항 계수의 역수에다가 최종 온도를 곱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ln에 234.5에다가 자, 최초 온도가 얼마냐면 40도. 최종 온도가 얼마냐면 160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36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GV 전선을 우리가 초기 온도를 보통 옥내라면 30도를 줬습니다. 그죠? 이 40도는 옥의 기준입니다. 옥의 기준. 그래서 옥내라고 보고 보통 이렇게 우리 보호도체가 다 옥내에 있다고 가정하니까 그래서 이 값을 얼마를 썼냐면 143을 썼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136을 썼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시고 자, 다만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지만 항상 기준이 여기서 40도를 쓴다는 얘기는 5개 기준을 잡았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 IC에서 말하는 이제 절연물 계수 K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를 구했으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S는 얼마냐면 K분의 I 루트 T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락전류를 구하게 됩니다. 자, 지락전류를 구하니까 지금 여기 이제 얘를 제가 그대로 정리해서 갖다 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한전 배전 선로에 내가 이제 투투나인이 이렇게 접속이 돼 있을 텐데 여기에 봤더니 실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 전압기 주 변압기의 퍼센트 ZT죠. 이것과 또 뭘 해놨냐면 자, 배전선로의 선도체 그죠? 여기에 퍼센트 Z의 L 배전선로
요 정도를 이제 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서 지락이 났냐면, 뭐, 내 쪽에서 지락이 났겠죠. 그죠? 자, 지락이 났다고 1차 측에서 지락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봤더니, 그래서 고장 지속 시간은 1초로 본다. 배전솔로니까 1초로 보고. 자, 그러면 이미 K 값은 136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I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I 값을 봤더니 여기다 써볼까요? 자, IG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퍼센트 지금 퍼센트 Z입니다. 이거 다 그냥 생략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생략돼 있고 저도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Z1 플러스 Z2 플러스 Z0죠.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00 IN인데 이 IN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루트 3의 229에다가 여기는 지금 100MVA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MVA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퍼센트 %Z0, 퍼센트 %Z1, 퍼센트 %Z2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계산값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뒤에 보면 이제 보호도체 선정예라고 해서 한전에서부터 한 1km 떨어진 수용가에서 이 지락전류를 계산해서 우리 요 보호도체를 선정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자, 이렇게 우리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리 한전 배전솔로는 Y죠. 그죠? 그다음 직접적 우리 다중접지 계통입니다. 그죠? 자, 이쪽 154 계통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효접지죠. 그래서 주변 악기는 당연히 여기에 안정권선 뭐 델타 값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값을 내가 뭐 6.6을 써도 되고 3.3을 써도 되고 뭐 자기가 이제 필요한 만큼 쓰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우리 이거를 한번 좀 보시자는 거죠. 이 지락전류를 구할 때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안 배운 내용이실 텐데 자, 이게 여기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선로에 만약에 지락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우리 일선 지락 전류 흐름인데 이건 이제 전원 시간에 아마 간단하게 보셨을 텐데 자, 이때 우리가 발전단, 즉 송전단에서 이렇게 우리 배전선로랑 보면 델타 Y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한번 봤을 때 지락 전류가 내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는 당연히 Y도 있겠지만 이 내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 접지점 지락 전류로 이제 내려왔을 때 여기에는 어떤 게 더 걸리냐면 이런 식으로 델타 권선에서 일선 지락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영상 회로에서 변압기의 이 퍼센트 임피던스 혹은 변압기의 영상 회로분을 어떻게 보냐면 자, ZT0죠?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걸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핵심은 자, 1차 측과 2차 측은 내가 뭐 YY로 돼 있겠죠. 실제. 자, 이게 하이 볼테이지가 154입니다. 그죠? 자, 미디엄 볼테이지가 229이겠죠. 그죠? 그게 60MVA죠. 우리가 쓰는 이 용량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정상분과 역상분은 당연히 그냥 요거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거죠. 20%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45MVA면 14.5%, 60MVA 했을 때 20%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영상분을 쓰려니까 이렇게 YY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이 회로처럼 자, 내가 영상분으로 지락 전류가 흘러나갈 때 여기에 델타 권선으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영상분을 할 때는 뭘 볼 거냐면 요 놈을 본다는 겁니다. 즉, 자, 내가 229이 미디엄이고 이 로우 볼테이지는 뭐냐면 뭐 3.3이나 이렇게 손해용 공급용으로 이제 공급되는 안전권선 그거겠죠. 그죠? 결선이겠죠.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 ZT0는 요 값을 쓰고 정상분 ZT1 혹은 ZT2 역상분은 요 값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 이걸 좀 아셔야 이제 얘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한번 구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배전용 변압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측과 2차 측 60MVA를 쓰는 요 놈을 보니까 내가 기준 용량으로 환산한 겁니다. 지금 100MV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 60MVA를 자각 용량을 100MVA로 환산하고 나는 20%라고 했고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항 성분은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33.33%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ZML, 즉 여기가 229이 되고 여기가 이제 델타 권선이 되는 거죠. 자, 2차와 3차가 되면 이때는 이 임피던스를 뭘로 쓰고 싶다냐면 영상분으로 쓰고 싶다는 거죠. 그게 요겁니다. 20MVA 용량에다가 3% 임피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MVA 자가 용량을 100MVA로 환산해 줄 거고 3%를 환산해 줬더니 15%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배전솔로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hm 임피던스로 주어져서 그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계산 그거 없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분도 주어졌죠. 그죠? 자, 그리고 NGR을 씁니다. 즉, 여기 주 변압기에 접지, 2차 측이 이제 다중 접지가 돼 있을 텐데 여기에 NGR을 쓴다는 거죠. 그죠? 이 NGR은 뭐냐면 리액터입니다, 리액터. 그죠? 직접 접지인데 내가 NGR을 왜 쓴다 그랬습니까? 권성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휙 올라가는 전류를, 고장 전류를 이렇게 지연시켜서 상승률을 막기 위해서 쓰는 리액터죠. 그죠? 걔 값이 얼마라 그랬냐면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자, 0.6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J겠죠? 리액터니까. 그래서 0.6옴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10V제곱분의 PZ 0.6옴으로 주었으니까 10V제곱 229제곱에 P 100MV로 주어졌고 0.6J. 여기 문제 뭐 여기에서는 이게 뭐 리액터냐 뭐 레지스턴스냐 뭐 이런 얘기가 없지만 요 값만 보고도 이게 리액터인 걸 좀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저항 접지라면 이런 값이 안 나오겠죠. 최소한 15 이상 값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랬을 때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1.4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임피던스를 합계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합산할 수 있냐면 정상분과 역상분 그리고 영상분을 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요 수식에 집어넣기 위해서. 즉, 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이제 각각 구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분과 역상분은 같다고 가정하니까. 자, 그러니까 정상분과 역상분은 뭐가 들어가냐면 변압기의 1차 측, 2차 측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선로의 임피던스로 보는 겁니다. 송전단의 전원 여기 임피던스는 뭐 무시해버리는 거죠. 워낙 작다고 보고. 자, 그랬을 때 J의 33.33%가 변압기의 임피던스. 여기가 선로의 임피던스. 합쳐서 이게 정상분과 역상분의 임피던스가 나온 겁니다. 자, 영상분을 봤더니, 자, 얘가 어떻게 흘러 들어올 거냐면, 요런 식으로, 이 NGR로 지락이 났을 때, NGR을 통해서 들어올 건데, 이때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뭘로 볼 거냐면, 2차 측과 3차 측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HM.
이거죠, 이거?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2차 측과 3차 측을 본다는 거죠. 자, 2차 측과 3차 측에는 뭘로 계산했냐면 15%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압기의 영상 임피던스고, 그리고 선로의 영상 임피던스는 또 별도로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선로의 영상분에다가 또 뭐가 추가되냐면 NGR. 그죠? 근데 그냥 NGR이 아니라 3NGR이 붙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마디로 여기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우리 고장 계산 시간 때 배웠듯이 Z0 플러스 3RN 플러스 Z1 플러스 Z2. 그죠? 이게 영상분 임피던스라고 했죠. 그래서 NGR에 3배를 넣으니까 11.44%의 3배를 넣으니까 29.26%. 아니죠, 아니죠. 여기 있죠. 11.44를 넣은 게 아니라 오타죠. 곱하기 3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곱하기 3을 해줘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1.99에다가 78.58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서 33이 돼야 뭐 63에다가 뭐 78, 요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각각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집어넣고 우리는 100MV 기준 전류를 집어넣으면 자, 여기 이렇게 잘 풀어놨습니다. 영상분, 역상분은 똑같으니까 이 값에다가 여기 이 구한 최종 값에다가 2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영상분을 구해준 값 집어넣고 300에다가 기준 전류 곱하니까 얼마가 나왔다? 4.7카가 나온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계산 안 하더라도 투투나인 배전선로에 지락 났을 때 보통 5카로 요즘에 계산 많이 하거든요. 그죠? 예전에는 그 5카를 대충 계산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이 부록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온 거죠. 그죠? 실제 이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지락 전류를 구했더니 한 4.7카 정도 다 되는구나. 어디에서? 변전소 한 1km 떨어진 곳에서 지락이 났을 때. 그죠? 지금 거기에 수용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변압기가 있는데 지금 투투나인 배전 외함이니까 만약에 내가 있는데 자 1차 측 부싱이 있습니다. 부싱이. 그죠? 그럼 여기서 지락이 났을 때 우리 변압기 임피던스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죠? 1차 측에서 났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한 배전 선로의 임피던스, 한전의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락 전류를 계산할 수 있더라. 자, 지락 전류 계산이 끝났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보호도체 굵기를 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K는 아까 136이 나왔고 시간은 1초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곱합니까? 4.7카, 4712A. 얘를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4.65mm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35 스퀘어로 이상 선정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에 여유를 더 두셔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뭐가 고려 안 돼 있냐면 부식이나 이런 게 고려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뭐 50 스퀘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많은 곳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여기는 이제 최대 지락 전류 고장이라는 거죠. 실제 이런 고장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죠? 왜? 일반적으로 여기에 접촉 저항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미 여유가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 보면 전원 측 임피던스도 지금 다 무시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다 무시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입선로 임피던스도 다 무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여유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부식 고려하거나 이런 걸 다 하더라도 35스퀘어면 충분하다라고 설명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다들 뭐 책마다 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게 어디 나오냐면 지금 국가건설 기준에 이제 부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걸 뭐 계산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투투나인 계통의 수변전 설비 배전반 보호도 금속 외암의 보호도체 선정 시 고려사항에 쓰라 그러면 그냥 이 내용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당연히 요 수식에 의해서 아까 나온 것 뭐 없었네요. 그냥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죠? K분의 루트 T니까 요거 설명하시고 이거 설명하시고 요거 설명하시면 설계시 고려사항입니다. 설계를 하면 뭘 설계하느냐면 재료를 선정할 거고, 그죠? 우리는 지금 GV 도체로 결정했죠. 그 다음에 우리 길이는 최단 거리로 뽑을 거니까 단면적을 선정하는 게 결국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거 다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좀 외우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선택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좀 다 외우셔야죠. 국가건설기준에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건 이제 좀 이해하시라고 갖다 놨습니다. 이거 풀면 2페이지죠. 풀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이걸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 만약에 아까처럼 아예 대놓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푸셔야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푸시면 되는데 대놓고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접지도체 굵기 산정에 대해서 만약에 뭐 풀으라 그러면 그걸 풀면 뭐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가니까 최소한 요 표를 쓰더라도 이런 수식이 이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남들이 이제 다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리고 심지어 그대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규정들 그대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면 당연히 그 예를 하나 써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구질구질 뭐 이런 거 막 다 외워서 쓰는 것보다, 그죠? 어차피 거기에 답안지가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게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 KD 브록 내용이 들어갈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브록에 있는 내용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점수를 받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외우시나요? 아니죠.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죠. 이거는 이런 걸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두 개만 해요. PVC하고 XLP 115하고 143. 요거요? 네. 아니죠.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왜냐면,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PE 도체를 그냥 50 케이블이나 40 케이블로 갖다 넣으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지만, 실제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따로 다 뽑잖아요. 뭐 저희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따로 뽑으면 이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냐면 기존에 143과 176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지 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하로 내려가면 우리 그냥 BC 와이어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KSC IC 60364에 5에 54에 가면 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냐면, 자, 우리는 그냥 절연자선을 30도 해서 143으로 지금까지 썼는데, 의심 없이. 근데 KDS에서는 얘를 40도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136으로 이제 결론 지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쓰실 때는 뭐 일반적으로 아직도 뭐 이렇게 많이 쓸 수도 있으니까 쓸 때 이거는 옥내 요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왜? 이 초기 온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선도체와 같이 있는 경우. 선도체와 같이 있는 경우는 선도체 초기 온도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따로 배선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초기 온도는 주위 온도로 결정되니까 BC 와이어 같이 이제 이렇게 나전선을 아예 뭐 저 위로 사람 손 닿지 않는 곳에 옥의 직사 형태로 나타나면 이제 55도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옥외는 40도, 옥내는 30도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요 정도는 뭐 좀 외우지 않더라도 좀 쓰셔야 됩니다. 뒤에 가시면 정말 외우실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뭐, 이런 건 이제 못 외우셔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외우실 분은 이런 것들을 좀 외우신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안 쓰니까. 이 문제 말고는 이걸 쓸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요런 것들은 지금 배선 설계에도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얘는 그냥 많이 쓰기 때문에 요런 표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고, 요런 표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뭐, 그래봤자 1, 2점 차이가 채 안 날 테니까, 이제 넣으면 좋고, 안 넣으면 이제 그만인 형태인 거죠. 자, 근데 요 수식은 좀 외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원래는 사실 얘를 외우지 않고 얘를 항상 외웠었는데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은 반대가 돼가지고 얘는 반드시 이제 외우고 계셔야 되고 얘도 그냥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저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저거 변전소 접지에서도 저 수식을 쓰게 되는데 결국 저기도 어떻게 되냐면 K의 I 루트 T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I가 고장 전류가 될 거고 내가 만약에 이게 접지 도체의 단면적이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대지 전류가 됩니다. 왜? 나는 접지선으로 흐르지 않는 고장 전류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죠? 근데 보호 도체가 되면 전체 고장 전류가 되겠죠. 다 흐를 거니까. 그 다음에 차단 시간.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면 K 값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넣어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K 값이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K 값은 정확하게 저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TCAP에다가 ln에 좀 더 키워야겠네요. 그죠? TCAP에다가 ln에 1 플러스 K0 플러스 TA 분의 TM 마이너스 TA 그 다음에 여기는 뭐 TC는 없어졌고 알파 로의 10의 4승이구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요 수식을 외웠다고 치면 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알파가 뭐냐면 Q가 뭐냐면 이 TCAP입니다. 연용량이죠, 연용량. 그죠? 여기서는 이 연용량을 아까 3.45라고 이제 3.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봤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3.422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아까는 밀리미터의 삼성이었는데 여기는 센티미터의 삼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자, ln의 값. 요 값은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 값이랑. 왜냐면 이거 통분해버리면 K0 플러스 TA분의 K0 플러스 TA에다가 자, 플러스 TM 마이너스 TA가 되니까 TA 없어지죠? 그러니까 K0 플러스 TA에다가 K0 플러스 TM이 되는 거죠. A가 뭐냐면 주변, 이게 이제 앰비언트 온도죠. 주위 온도를 말하는 거고 TM은 이게 맥시멈 온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K는 뭐다? 베타인 거죠. 그죠? 저항 온도 계수의 역수. 언제일 때? 0도씨일 때. 그러면 요 수식이 요 수식이랑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알파 값, 여기 로우 값은 어차피 똑같을 거고 요 알파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는 뭘 썼냐면 베타 플러스 20, 즉 여기 저항률 온도 계수의 역수를 썼는데 이 여기에서 알파는 뭘 썼냐면 역수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열 저항률 자체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뭐다? 0.00393인데 이거 계산해 보면 뭐냐면 254.3분의 1입니다. 그죠? 이거 뭡니까? 베타 플러스 20분의 1인 거죠. 불이일 때. 그죠? 왜? 요거는 0도씨지만 얘는 20도씨 기준이고 얘는 지금 열 저항률이 20도씨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둘 다 뭐 바로 쓰실 수 있게 이제 외우셔야 되지만 그죠? 그래도 외우실 때 서로 좀 비교해 보시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이제 그런 게 외우실 때 좀 위화감이 적은 거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지스 규정에서 이제 내성 규정이 나왔는데, 자, 얘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i의, 자, k의 루트 t입니다. 얘도 똑같죠? 자, 여기도 보면 i의 tc가 있고, 이 많은 식을 뭘로 퉁쳐버렸냐면, 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tn 마이너스 ta로 그냥 퉁쳐버린 겁니다. 그죠? 뭔가, 거기도 이제 시험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GV성 기준이다. 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는 좀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접지도체 굵기 산정이고, 또 더 나아가서 보호도체 굵기 산정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뭐가 다르다? I 값이 다르겠죠? 왜? 접지도체는 이게 분류 전류를 말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보호도체는 전체 최대 고장 전류를 말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는 이제 최소값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더 나아가서 이제 피레기 접지도체 굵기 산정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는데, 이때 보면 뭐 접지 이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접지 단자함까지 GV선으로 갈 거고, 이 GV선이 쭉 내려갔다가 그 밑에 이제 BCY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렇게 여기는 143을 쓰고 여기는 282를 쓰면 된다. 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건 조금 예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값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IEEE를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IEEE에서 계산을 다 넣어줬습니다. 0.00393이 아까 뭐였습니까? 베타 플러스 20분의 1이죠. 그죠? 즉, 2호 4.5분의 1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1.724 요게 이제 우리 TACP, 즉 연용량에 대한 개수고, 이게 QC로 해당되는 거죠. 자, 아니죠. 이게 3.422이 이제 그거고, 얘는 여기 있는 저항률, 20도씨 저항률을 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더니 143이 나오더라라고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크게 그건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당시 이건 좀 이거 사실 가장 아까 그 국가 건설 기준에 있는 부록 내용이 가장 최근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조금 예전에 이런 교육 자료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만 좀 참고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60MV에다가 퍼센트 Z를 14.5% 해서 그냥 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때려 넣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지락 전류가 10카가 나왔다는 거죠. 자, 10카가 나와서 얘를 GV선으로 봤더니 76 스퀘어 정도 되는구나. BC선으로 보니까 40 스퀘어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주택공사에서 보니까 한 60에서 100 스퀘어로 잡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풀이를 좀 해놨던 겁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되고.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는 보니까 예전에 일종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옛날 거네요. 그죠? 자, 이때는 더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자, 지락 전류를 삼상 단락 고장 전류의 86.6%라고 아예 봐버렸네요. 그래서 심지어 11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카를 넣었더니 대략 43 스퀘어가 나오고, 그래서 50 스퀘어를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50 스퀘어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놔뒀고. 지금은 아까 그것대로 쓰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있는 내용대로 쓰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예를 들고 싶은데 한 반 페이지로 줄이고 싶어 이러시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우리 K 요 수식만 좀 써주시고, K 값 나오고 실제 한전의 임피던스를 계산했을 때 대략 한 5카 정도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5카로 계산하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실제 그 정도로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